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훈련할 때 3M 장갑이나 요술 장갑들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요술 장갑으로 우리가 야지에서 숲을 치고 나갈 때 이 숲들에 가시가 있거나 뾰족한 곳에 이 요술 장갑은 뚫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손에 아주 취약합니다. 또한 이런 3M 장갑은 어느 정도 보호할 수는 있겠으나 이런 3M 장갑은 안에 땀이 차기 때문에 전술적으로 매우 좋지 않은 장갑이며,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택티컬 장갑, 카이만 장갑은 어떠한 숲에서도 자신감 있게 장갑을 사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 터치와 전투조끼에 걸어서 여러분들 쓰거나 벗을 때 걸고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세심한 배려까지 더한 카이만 택티컬 장갑, 임관 선물 혹은 전출, 전입 선물 등등 군인 여러분들께 최고의 선물이자 최고의 장갑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참 우리 군무원들이 페이가 적은 거 다 알고 가셨잖아요, 사실. 네네. 호봉 인정 안 된 건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네네. 그래도 이게 군대 문화가 좀 좋아서 참 다니는 건 즐거운데 페이가 안 맞아서 나가요랑 너무 힘든데 페이도 그지 같아요랑은 천지 차이인 거잖아요. 천지 차이죠. 그리고 뭐 저희 쪽은 이제 당직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안 해가지고 뭐 위병 근무만 하니까 초관문을 찍고 그나마 좀 나왔는데, 타 부대들 보면 당직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페이 적은 건 알고 들어갔다 이거예요. 뭐 봉급을 올려달라? 근데 그거는 공무원이랑 다 묶여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도 알아요. 그러면은 수당만큼은 공무원이랑 똑같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직 수당 1, 2만 원이 아니라 공무원이 36 아닙니까? 네, 36. 36에 맞춰서 줘야죠. 거기다가 걔네들은 공무원들은 숙직이고 우린 당직이니까 플러스 알파에서 줘야죠. 줄 거는 줘야죠. 왜 필요할 때는 우리는 한 가족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니까 국방 가족, 필요 없을 때 너네 공무원이잖아.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이면 공무원, 둘 중에 노선 하나만 정하라 이거예요. 군인처럼 대우할 것이냐 공무원처럼 대우할 것이냐. 군인처럼 대우할 거면 연금도 군인으로 해주고 관사 지급하고 하든지, 공무원으로 할 거면 수당 제대로 올려주고, 훈련 같은 거 필수 훈련은 모르겠지만 나머지 훈련 빼주고. 그리고 훈련도 제가 지금 면직한 부대에서는 무슨 물어보면 다 너 군무원 전투직이야? 물어봅니다. 1월달, 2월달, 4월달, 4월달 지금까지 뛴 게 4월까지 4번, 거기다 5월달에 뭐 6월달에 한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한 달에 한 번꼴로 잡혀 있는 겁니다. 훈련 나가게 되면 또 거기서 식수를 아침 저녁 다 먹지 않습니까? 이게 제일 불합리하다고 느낀 건데, 왜 현역은 10대가 1,500원이고 군무원은 4,500원인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아실 분들은 아시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시는데, 원래 군인들도 최근까지 현역 직업 군인들도 훈련 나가서 먹으면 4,000원, 5,000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매스컴에서 군인들 훈련 나가는데 밥값을 빼니 어떻게 그렇게 훈련 나가는데 돈 내고 근무하냐 하면서 군인들은 이제 2박 3일 이상의 훈련을 나가게 되면은 영내급식 비료해서 현역 군인들은 1,500원에서 한 1,800원 순으로 밥을 먹거든요. 알고 근데 있습니다. 군무원들은 아직도 그대로 3,000원, 4,000원을 내고, 저희 같은 경우는 4,500원. 4,500원을 내고 그 훈련장에서 먼지 나는 그 먼지구덩이 밥을 먹는데 4,500원을 내고 불편하게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메뉴로 먹는데 이거를 군인들에 대해서 훈련할 때 이중공제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지원해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원해 주려면 다 같이 훈련받는 사람 모두 지원을 해줘야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이건 소탐 대실하는 겁니다. 소탐 대실이 아니라 군무원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매스컴에 군인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그렇게 있을 때 군무원들은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와, 진짜 그때 현타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같은 밥을 먹는데? 저 같으면 계속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왜 같은 밥,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메뉴를 먹는데 왜 누구는 1,500원이고 나는 4,500원이지?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주는 것도 아니죠. 더 뭐 스페셜 메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쵸. 또 특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그래서 이게 국민신문고에까지 넣었는데 그렇게 나왔습니다. 군무원 밥에는 금가루 뿌려주는 거 아니지 않냐고. 근데도 이제 나오는 답변은 뭐 2023년까지 예산이 이렇게 반영되고 24년에는 뭐 노력하겠다 뭐 그렇게 할 예정이다 하는데, 그거를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고. 나는 알고 있다고. 그거를 알고 있는 거 지금 바꿔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좀 윗사람들이 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답변한 사람이 중위, 뭐 온지 이제 뭐 한 2년 된, 2, 3년 된 사람, 그런 사람 말고 위에 최소 연관급 이상의 좀 진실되게 답변해 달라고 진짜. 근데 그게 핑계일 수밖에 없는 게, 재작년에 그 부시급식 터졌을 때, 작년이죠. 재작년이죠. 부시급식 터졌을 때 바로 예산 방영하고 바로 추경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급식의 질은 늘어난 게 맞아요. 근데 왜 급식의 질이 늘어났는데 왜 그걸 간부나 근무원들한테 급식비를 더 늘려서 채울 생각을 하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냐 이거예요. 같은 조직원들끼리인데. 그러니까 병사들을 챙긴다 그러니까, 그럼 간부들은 왜 훈련 나가서 밥값을 너무 비싸게 낸다고 하니까 간부들은 챙겼어. 그러면 군무원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하는 차원의 수가 너무 1차원적이고 그냥 발 앞에 있는 불만 그쵸. 끄는 잔불만 끄는 이런 조직이 이런 행태가 저도 너무너무 끔찍한데 네. 그러면 이제 훈련까지 나가면 다 초과금도 똑같이 4시간 인정받거나 전 똑같이 군인이랑 통일돼서 받을 거 아니에요. 네네, 전투 임무 맞습니다. 그런 것도 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불합리한 거죠. 그리고 군대는 훈련장 나가서 자는 거를 네. 그건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똑같이 텐트에서 주무시고 한 거예요? 네, 텐트에서 잤죠. 룸침대 월급 170 받으면서 혹한기 받을 때 또 그냥 자면은 또 한 개 올라오니까 또 소대들이 다 또 룸침대 사더라고요. 그리고 또 룸침대 사가지고 하고 훈련 똑같이 받고. 네. 그러면 오히려 근무하면서 돈이 버셨습니까? 돈을 까먹은 것 같습니까? 저 까먹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그 케어가 필요한 시점인데 제가 군무원 하고 나서 돈을 계속 까먹고 있으니까 와이프가 처가에 애 맡기고 바로 일 나갔었습니다 그때. 마법의 직장이었습니다. 뭐 물론 적은 거 알고 갔지만 저는 저 같은 경우 솔직히 이제 호봉 같은 경우에는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그렇게 돼가지고 생각보다 훨씬 적어졌고 좀 많이 힘들었었지만 다른 군무원들도 봤을 때 뭐 다른 군무원들은 뭐 이제 뭐 3호봉 보통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왔지만 업무 이제 금액은 알고 왔지만 업무가 내가 생각했던 업무가 아닌 겁니다. 나는 이제 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뭐 그런 자기의 뭐 통신이면 통신, 차량이면 차량 이런 업무를 할 줄 알았는데 뭐 이런저런 잡다한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군무원들의 현역화 네. 뭐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그런 게 좀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일단은 총기 이런 문제는 지금 아시다시피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김상호님 유튜버에서 뭐 방탄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방탄은 저희 진작에 지급 받았었고요. 훈련할 때도 뭐 군무원들 방탄 쓰고 하라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아직 국방부나 뭐 이런 쪽에서 얘기는 안 나오는데 물밑으로 슬금슬금 계속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현역이랑 비슷한 훈련 어디까지 해보셨어요? 혹한기하고 뭐 여단 전술훈련, 뭐 혹한기 작년까지는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제가 면직을 했기 때문에 잘 알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쪽에서도 조금 이제 찝찝하니까 알려주지도 않는데 뭐 일단 올해 1월에 혹한기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제일 어이없는 게 동원 훈련을 하는데 왜 주무관들이 숙박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숙박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비군 통제는 현역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거네. 우리도 퇴근 못하는 너네도 퇴근하지 마. 솔직히 사람이라면 그런 마음이 또 어떻게 보면 또 현역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아니 밥값이라도 똑같이 해달라고. 똑같이 대우를 해달라고. 그러네. 현역들은 2박 3일 훈련하고 그러면은 영내 급식비를 받으니까요. 네. 왜 필요할 때는 한 가족이고 필요 없을 때는 남의 가족이냐고. 그럼 혹시 뭐 사격이나 그런 것도 해보셨나요? 사격은 안 해봤고 사격은 안 해봤습니다. 사격 통제는요? 사격 통제는 몇 번 해봤죠. 근데 군무원들한테 왜 사격 통제를 시키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람이 없어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업무 시간에 뭐 100번 양보해서 이제 업무 시간에 근무 시간에 사격 통제를 나가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뭐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 네.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뭐 주무관들도 부대 업무니까 동참 뭐 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는 해요. 근데 야간 사격 경계 근무를 하면은 밤 뭐 늦게는 이제 뭐 일찍 끝날 때는 뭐 7시 정도에 끝날 때도 있는데 늦게 끝나면 9시 막 이때까지도 합니다. 하는데 그때 되면 이제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 4월에 이제 야간 사격 근무가 잡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식수 신청 같은 거는 3월 달에 합니다. 그럼 나는 이제 저녁을 안 먹을 거니까 저녁을 다 빼놔요. 이제 3월 달에 4월 달 식수를 미리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럼 4월 달에 뭐 별일 없겠네. 저녁 나 집에 가서 먹을 거니까 다 빼놔요. 근데 갑자기 4월에 야간 사격 경계 근무주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밤 9시까지 일하는데 밥도 못 먹고 해결도 안 해주고. 네, 해결도 안 해주고 밥도 안 먹고. 네 알바지. 알바노, 예, 그거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전부 갖고 PX에서 육개장 조그만 거 하나 끓여 먹든지 빵 쪼가리 먹고 가든지 밤 9시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세 번째 대대장님은 참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었습니다. 뭐 첫 번째 대대장님은 마편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받고 꼭 피드백을 해주시는 분이고 세 번째 대대장님은 오픈 카톡으로 마편을 받으시고요, 익명으로. 세 번째 대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주무관들 야간 사격 경험에 그 업무 시간에 시키는 거는 뭐 업무 시간이니까 할 수 있다. 근데 끝나고 나서 퇴근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야간 사격 경계 근무를 하는 거는 조금 그렇지 않냐. 이게 강제성이 없냐라고 물어봤고 이제 위에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근무원들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강제성이냐 아니면 자발적이냐 강제성이냐. 누가 자발적이에요 그게 도대체. 다 강제죠. 근데 그것도 알아보는 것도
투표나 뭐 오픈 카카오톡방에서 투표 올려도 되고 종이 투표 올려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군무원들 다 모아놓고 면전에서 여러분들 이거 강제입니까? 자발적입니까? 다 자발적이죠? 그렇게 물어보는 게 K군대 현실이다. 참모가. 네. 야, 그 이상한 놈이네 그거. 그분이 참 저한테 많이 잘해주셨어요. 사실 부대 안에서도 제가 이제 저 사정을 얘기하고 한 대위급 될 거 아닙니까? 네, 제 사정을 얘기를 하고 공부까지도 하게 해주셨어요. 사실 업무 시간이 이렇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운데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그 좀 그러네. 좀 통제가 잘못됐네. 네, 이 방송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시면은 내가 뭐 쟤한테 잘해줬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의 조사는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익명으로 하든 무기명으로 하든 솔직하게 그 군무원 심정을 이제 그런 의견을 들어봐야지. 면전에 대놓고 야간 사격 경계근무 뭐 여기 강제로 하는 사람 있어요? 야. 이러면 누가 평정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누가 거기서 저는 강제로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와, 이거 너무 충격적이다. 아, 그럼 그런 의견을 받을 때는 저도 이제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 저는 병사들 핸드폰 네. 안 쓰던 시절에 근무해가지고 저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한 명당 그 스톱워치 5분을 맞춰놓고 중대장실에 넣어놓은 다음에 네. 소리함 그 적게 나온 다음에 5분 지나면 넣게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명씩 나가게 했거든요. 네. 오래 걸리더라도. 네네. 왜냐하면 2명, 3명이 모이면 옆에 쓰는 게 보이니까 네. 독립된 공간에서 한 명씩 다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의견 종합을 해서 그래야 그리고 나만 알고 있어야 돼. 아니면 그쵸. 핵심 지휘부들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인 그쵸. 거지. 물론 이름도 안 쓰지만 그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야 그리고 심지어 좋은 제도가 있잖아요. 핸드폰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 익명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안들이 발전했는데도 그건 좀 너무 잘못했네요. 그분이 잘못한 게 맞네요. 네, 그거는 잘못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간 사격이 빠졌나요? 지금은 아마 계속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어떻게 군무원이 왜 사격을 통제하는 거죠? 사격 이제 통제는 아니고 주변에 이제 사격하고 있으면 근처에 서 있는 거죠. 이제 사람들을 못 오게.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하고 사로에도 들어간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것까지는 좌선사로 들어가서 애들 총 쏘는 것도 좀 봐주고 그것까지는 제가 잘 탄 모르겠어요. 넣어주는 거 옆에 보조해주고 저는 항상 경계근무만 쓰고 아마 저희 부대는 경계근무만 섰던 걸로 그 알고 사격장으로 못 내려오는 거. 예. 그러니까 이게 군무원들이 자꾸 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 걸 자꾸 하면서 엉뚱한 일을 하니까 본인들이 잡부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제일 괴리감이 오는 거죠. 자존감도 무너지고. 네. 그러니까 급여가 적은 건 알고 갔고, 근데 내가 보람차게 이게 내 일이다. 내일이니까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런 면에서는 이제 그런 것만 있으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와 이것까지 내가 해야 돼?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이제 좀 무너지는 거죠. 자, 이게 참 너무 뭐 아는 얘기지만 또 들어도 생소하고 근데 이게 한 개 부대만 일이 아니라 정말 군무원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또 요즘에 최근에 갑자기 군무원들이 부대를 떠나게 되는 또 이슈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임명한 지역이 수도권이었는데 흔히 말하면 이제 군무원 그 지원관의 인기 지역이었습니다. 인기 지역이었고 저 역시도 이제 뭐 상위 한 20% 정도 성적으로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이제 근무한 지 한 2, 3년이 된 지금 시점에서 그 자리가 현역으로 다 재배치가 된다고 현역 전환으로 된다고 지금 있는 군무원들 보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럼 군무원들은 수도권 가려면 성적이 좋아야 되나요? 네, 군무원들이 이제 대부분 좋은 이제 높은 성적을 받아야 갈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뭐 시흥, 인천, 뭐 서울이나 뭐 과천 이런 좀 경기도에서도 좀 괜찮은 도시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나 경상도 지방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뭐 창원 이제 거긴 전기창이 있으니까 네. 예, 그런 쪽들이 좀 인기가 많은 편입니다. 비인기는 강원도겠네요. 비인기는 강원도 뭐 인제 뭐 이런 쪽이 사실 비인기 지역이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들은 전부 좀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지 갈 수 있는 지역들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여기 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현역 재배치 전환이라는 이제 일이 생기면서 부대에 3년도 있지 못하고 이제 뭐 다 흩어져야 되는 군무원들이 알고 그런 것도 모르고 그때는 그런 계획도 없었고 네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네. 갑자기 우리 군에서 군무원들 많이 채용했어요. 네네. 근데 채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니 이건 현역이 있어야 될 자리야. 다시 현역이 돌아와 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 지금 터잡고 3년 동안 살고 있던 군무원들은
갑자기 재배치되는 거죠. 네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네, 어디로 갈지. 그 지역 할당으로 해준 것도 아니고 직렬이 다 통일되어 있지 않으니 네네. 그렇죠. 강원도로 갈 수도 있겠네요. 어디로 갈지 예 전혀. 지금 강원도가 많이 공석이잖아요. 아마도 예, 운이 없으면 거기도 가지 않을까. 사실 이게 20년 말에 임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만 2년 채우고 3년도 지금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2년 한 5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지금 방 빼게 생겼다. 예, 이게 이제 문제죠. 그거에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나요? 관사가 지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 극소수의 이제 소수의 그 군무원분들도 계시긴 한데 어떻게 운이 좋아서 받아서 근데 대부분들은 밖에서 사는데 이제 전세 계약 문제나 뭐 이런 거주지 문제 또 옮긴다고 하면 또 거기도 알아봐야 되고 사실 그런 면에서 좀 거주의 그런 확실치 않으니까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좋은데 지금 뭐 군인들처럼 숙소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전세 결혼하신 분들은 군 숙소가 만약에 대한다 하더라도 전세를 구하거나 집을 사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집을 샀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 계속 다녔으면은 정말 끔찍했어요. 집 사느라고도 사실 대출이 조금 끼어 있긴 한데 지금 군무원 월급으로도 지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군무원 월급을 넘어가는데 만약에 다른 데 배치됐다 그럼 거기서 전세 같은 거 얻을 생각 이런 거 하면 끔찍하죠 진짜. 그리고 요즘 전세도 잘 안 되고 그렇죠.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서 사고 팔고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제서야 또 나가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오고 나갈 거라는 얘기가 들려오면 공포감이 어마어마하겠네요. 어마어마하죠. 다들 그런 쪽에서 걱정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다들 힘들어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서 10년 동안 그 좋은 경력을 가지고 군무원에 오셔서 네. 약 만 2년 넘게 근무하신 거죠? 딱 2년. 예. 네, 만 2년을 네. 근무하시고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나오셔가지고 다행히 또 잘 되셨는데 면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면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두 가지.